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기영 실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기영 사건인데 이 이기영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딸이 직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이게 그 올라온 글입니다.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동안 노출을 자제해왔지만 가만히 있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 생각하지 못해 슬픔과 더불어 분통이 터진다며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기영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법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사형 집행 등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고 또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이죠. 네. 그리고 또 동거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역시 또 드러났고요. 맞아요. 이 따님의 심정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적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글과 함께 이기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인 줄 알고 메시지를 했는데 이기영이 답을 했던 거거든요. 이기영이 신고를 늦추려고 피해자인 척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도 이 딸이 올렸는데요. 보시죠. 아버지 상이라고 적었잖아요. 남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란 듯이 아버지 상이라는 메모를 남겼다면서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이 딸이 사형이 아닌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유가족이 바라는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재판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1심만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항소가 가능하니까요.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은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미 1심에 대한 사형 선고, 이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구형을 했습니다. 사형을 해달라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건데 이 검찰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재판 진행 상황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택시기사를 협박해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냈던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지 20여 분 만에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4,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수첩을 보고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기 전 협박해 패턴을 알아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기영이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겁니다. 돈을 노린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전 연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상 공개 후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얼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기영은 전 연인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다고 말했다가 강가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꾼 뒤 오늘 아침엔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시신을 묻은 위치가 정확하다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 연인의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의 범행 배경에 대해서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넉 달 전에 살해한 전 연인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계획 살인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기영은 경찰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배경에 대해 다투다가 자전거 수리 장비를 우발적으로 던졌는데 숨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기영이 피해 여성에게 모두 3억 5천만 원의 거액을 빌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기영은 지난 8월 범행 후에도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성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 사진과 캠핑 사진 등으로 바꿔둔 겁니다. 피해 여성의 지인에겐 여성 자신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연락이 언제예요? 여성의 지인들은 이기영이 평소 건물주의 손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재력을 과시했다고 말합니다.
거액을 쉽게 쓰는 것처럼 말하고 사업가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기영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할 때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음주운전 전과 4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2번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게 1년 전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걸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육군 간부였던 이기영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석 달 뒤엔 인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던 이기영은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km를 도망치고 차 열쇠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역한 이기영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엔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도로에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듬해 4월 법원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이기영은 광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습니다. 이기영은 최근 택시와 사고를 낸 뒤엔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다시 한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처벌 위기에 놓이자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